자, 오늘 좀 많이 어려웠나 봐요. 전체적으로 좀, 네, 결과가 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문제를 좀 보시면요. 여기 문제를 좀 한번 읽고 좀 가볼게요. 자,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 쓰고 어법상의 근거를 작성하고 구문 분석하고 구문에 맞게 해석해라. 단 어색한 게 없다면 동그라미, 어색한 게 2개 이상이라면 모두 작성해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이 2개 이상이라고 제가 써놓은 의도가 뭐겠습니까? 2개 이상짜리가 있다라는 말이겠지 뭐. 됐어? 이거를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1번부터.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통 이제 한 개만 선택하신 분들이 이제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보시면 일단 remain하고 highly 나온 이 부분이 이제 틀렸다. 그래서 high로 고쳐야 된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한번 배웠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아마 좀 오래전에 배웠을 겁니다. remain이라는 거는 뭐뭐한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뜻이죠. 뭐뭐한 상태로 남아있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상태로라는 말이에요. 상태로. 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보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어. 그렇기 때문에 뒤에 remain 뒤에는 보어가 와야 되고 보어 자리에는 부사를 쓸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 high 이렇게 형태를 고쳐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런 부분이 좀 고등부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고 보면 돼. 이 1번 유형 같은 경우는 너무 쉽기 때문에 잘 나오는 유형은 아니야. 근데 2번 유형은 꽤 잘 나오거든. 잘 봐봐. 자, 일단은 이 2번 유형을 풀기 위해서는 근거에 뭐가 써 있어야 되냐면 여기가 동사 자리가 아니다라는 게 먼저 증명이 돼야 돼요. 동사 자리가 아니다. 됐어? 자, 여기가 동사 자리가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요. 앞에 일단 동사가 나와 있어요. begin이란 동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요 놈을 만약 동사로 본다면 이 두 동사 사이에 접속사나 의문사나 관계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녀석이 없어요. 지금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 자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 됐어요? 자, 그래서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거를 일단 첫 번째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동사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준동사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준동사라면 후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나 셋 중에 하나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근데 여기에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분사 구문을 썼는데 왜 하필이면 이 준동사 3개 중에서 왜 하필 분사 구문을 썼는가?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이것도 증명해 보자고요. 지금 제가 구문 분석을 해놨다시피 앞부분에는 지금 여기 3형식 그리고 여기에는 2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완전한 문장 뒤에는 수식어가 와야 된다.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수식어가 와야 되니까 명사의 역할하는 녀석은 뒤에 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명사는 올 수가 없겠죠. 그렇지? 동명사는 올 수 없고 투부정사는 가능하겠죠. 분사도 가능하겠고요. 둘 다 수식어의 역할을 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하필이면 분사를 썼는가? 이제부터는 해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해석. 자, 해석을 했을 때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사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하고요. 출생률이 높은 상태로 남아 있대요. 그래서 그 결과 더 빠른 인구 증가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됐어. 그러면 지금 result in이라는 건 원래 우리가 어떤 결과를 뭔가를 유발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그러면 지금 쌤이 result in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어? 그래서 더 빠른 인구 증가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준동사 중에서 한 단어가 그래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건 딱 하나, 분사 구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사 구문을 활용해야 되는구나. 어떤 이유 때문에? 문맥상의 이유 때문에. 됐어요? 자, 그래서 분사 구문을 써야 된다까지 알았어. 요 과정까지 꽤 길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분사 구문을 쓰려면 결국에는 ing를 써야 되나 pp를 써야 되나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써야 되는 건가? 이 result라는 단어의 특성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데 result는 기본적으로 자동사예요, 여러분. 자동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result의 뜻이 뭡니까? 결과잖아, 결과. 그치? 그럼 이게 동사로 쓰이면은 결과가 생기다란 뜻이에요. 결과가 생기다. 됐어?
이게 이제 기본적인 동사의 뜻이야. 근데 여기서 좀 추가 설명을 하자면 자, 우리가 흔히 이 result 하면은 result in이란 녀석과 result from이란 녀석과 이 두 가지를 보통 세트로 외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외우냐면은 result in 같은 경우는 뒤에 결과가 나오고 result from은 뒤에 원인이 나온다. 그럼 앞에 주어 자리에 해당하는 요 자리에는 result in은 반대로 앞에 원인이 나오고 result from은 앞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됐어요?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result in은 어떤 결과를 이제 유발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보통. result from은 뭐뭐로부터 생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됐죠? 자,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result라는 의미 자체가 애초에 결과가 나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result in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건 이 안에서 결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됐어? 그렇기 때문에 뒤에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 from 같은 경우는 이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생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뒤에 원인이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일단 결론은 뭡니까? result는 결과가 생기다라는 뜻의 자동사라는 거야.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수동태가 안 된다. 매번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분사구문에서 PP형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ing형인 resulting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과정이 되게 길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빠르게 생각을 하려면요. 결국에는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최종적으로 능수동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까지 정확하게 따져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볼게요. 이 2번을 틀리신 분들이 의외로 좀 많았던 게 좀 놀랐어요. 저는 사실은 1번 문제는 좀 틀리라고 낸 문제고 2번은 맞추라고 준 문제였거든, 사실은. 근데 2번을 좀 의외로 여러분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although와 despite 또는 in spite of 이 둘의 차이점은 새삼 여러분이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접속사와 전치사의 차이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차이점을 여러분이 몰랐기 때문에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틀린 이유는 뭐냐? 단순합니다. 구문 분석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됐죠? 단순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뒷내용을 볼게. 지금 여기 뒤를 보시면 the fact라는 녀석이 나와 있어. 일단 명사가 나와 있어. the fact. 그렇죠? 자, 그에 이어서 that이 나와 있고 대절을 살펴보시면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 vary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다양하다라는 뜻이거든. 다양하다. 다양하다라는 뜻으로 얘는 역시나 자동사예요. 됐어? 또는 범위가 어떠어떠하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은 다양하다라고 해석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vary라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표현이 from A to B랑 정말 잘 어울려요. from A to B. A에서 B까지, B에 이르기까지 뭐뭐가 다양하다. 이렇게 보통 해석이 많이 돼.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까지니까 여러 지역에 걸쳐서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지역에 걸쳐서 이 Chinese diet가 다양하다는 사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즉 뒷문장이 일형식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that은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게다가 우리가 하나 더 배웠는데 동격 앞에는 주로 뭐가 나온다? 추상명사 나온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었지. 그래서 the fact 사실이라는 추상명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from region to region 뒤를 보면은 콤마하고 문장이 끊긴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 그럼 여기서 끝난 거야, 문장은. 그럼 잘 봐봐, 얘들아. the fact가 명사로, 즉 만약에 주어 역할을 한다 치면은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안 나왔잖아요. 됐어요? 콤마로 끝났잖아, 지금. 이 vary라는 동사는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the Chinese diet에 대응하는 동사지 지금 the fact에 대응하는 동사가 아닌 거잖아. 그렇죠? 즉 the fact 뒤에는 동사가 안 나왔습니다. 즉 주어 동사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명사만 띡 나오고 끝난 구조니까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전치사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전치사의 역할을 하는 despite 또는 in spite of 이 둘 중에 하나를 써줘야 된다. 이게 여러분이 많이 보다 보면은요 정말 많이 보이는 패턴인데 despite the fact that 이라는 요 패턴으로서도 보통 많이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despite the fact that 뭐뭐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렇게 좀 많이 쓰이거든. 그래서 요 패턴을 알아두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법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다시 한번 뭐다? 추상명사, 본격 접속사, 완전한 문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although나 though 시리즈로 바꿀 거라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the fact를 날려버리고 that도 날려버리고 뒤에 주어 동사 나올 거 아니야? 이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됐어? 이렇게 쓰시면은 간단하게 although나 though로 쓰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여기 다음 거를 볼게요. 자, 요번에는 제가 문제를 좀 달리 출제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문 난이도는 쉬운 편이에요. 지문도 짧고요. 지문 난이도는 쉬운 편인데 근데 이번에는 제가 밑줄을 안 쳐놨죠? 여러분이 한번 직접 찾아봐라 라고 이렇게 좀 약간 악랄하게 제가 문제를 내봤습니다. 이렇게 출제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예. 이건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거겠죠. 그래도 저는 친절하게 개수 알려줬습니다. 5개 틀렸다고. 그죠? 물론 학교에서도 개수는 알려줘. 이게 좀 난이도가 조금 이제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래 빈 공간에다 쌤이 좀 잠깐 써볼게. 여러분은 필기 안 해도 돼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 확대, 확대. 대충 여기다 확대해서 잠깐 보여줄게. 지문이 이렇게 있잖아. 아니 시험지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학교 시험지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반 쪼개져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지문이 이렇게 막 나와 있어.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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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이 막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은 이 지문에서 이제 밑줄을 이렇게 쳐주는 경우 한 7, 8개 정도 칩니다. 이 정도 이제 밑줄을 쳐놓고 여기에서 어법상 틀린 게 3개가 있다. 그래서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찾아서 고쳐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냅니다. 서술형으로. 가장 많이 내는 게 주엽고라고 했어요. 주엽고. 자,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는 어떻게 내기도 하냐면요. 여기 밑줄을 없애버리고 그냥 땡자로 찾으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런 시험을 어디서 냈냐? 이것도 주역고에서 냈었어요. 작년은 아니지만 재작년에. 우리 예진이랑 승우도 아마 주역고였지 않았나? 그치?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밑줄을 없이 이제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작년 기준으로는 안 나왔었는데, 그래서 밑줄을 안 주고 여기에서 틀린 거를 알맞게 고쳤어라라고 서술형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더 악랄한 경우는요. 밑줄 없이 여기서 어법상 틀린 게 몇 개인지 써라 해갖고 막 10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험에서. 그리고 객관식으로 이제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밑줄이 없어. 어법상 틀린 게 몇 개냐. 정말 극악 난이도가 되는 거죠. 상당히 이제 고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범위에 대한 어법을 알지 못하면은 사실 풀 수 없는 그런 녀석이라고 보면 되겠죠. 제가 근데 팁을 드린 건 있습니다. 여기 빈 공간에다가 좀 제가 다시 써보자면요. 결국 우리가 이 고등부에서 낼 수 있는 어법 문제는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첫 번째 동사 관련 어법이죠. 동사 관련된 어법. 두 번째는 절 관련된 어법. 그다음에 세 번째를 이제 제가 기타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기타에서는 보통 이제 명사에 관련된 거, 명사나 대명사 이런 거에 관련된 겁니다. 즉 수일치에 대한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형용사나 부사에 대한 거. 얘네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굳이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제 병렬 구조인데 병렬 구조는 사실 어찌 보면 동사 관련 어법과 좀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일단 참고로 쓴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쭉 나와 있을 때 어디를 의심해야 되냐면 일단 동사처럼 생긴 애는 다 의심해야 돼. 동사처럼 생긴 애들. 그리고 형용사나 부사처럼 생긴 애들 전부 다 의심해야 되고 댐이나 데이나 이시나 이렇게 나오는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다 의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개만 의심해도 80%는 맞출 수 있어요. 80%. 아시겠죠? 자, 하나 빼먹었네. 미안하다. what that. 또 마찬가지입니다. what으로 쓰여 있어? 의심해. that으로 쓰여 있어? 의심하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볼 건데요. 시간 관계상 쌤은 좀 이제 이 그 정답에 대한 부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서 1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에 concluded라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concluded라는 녀석이 become과 짝이냐 discouraged랑 짝이냐 결국 이걸 고르는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사실 아주 간단한 건데 여러분이 대부분 답지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이제 전부 다 대부분 잘 맞춰주셨더라고요. 어떻게 쓰셨냐면 become과 짝이기 때문에 conclude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어요. 당연히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조금 저는 2% 아쉬웠어요. 왜?
아니, 그럼 얘랑은 왜 짝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었으면은 저는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 discouraged랑은 짝이 안 되냐? 그 이유는 단순한데요. discouraged랑 만약 짝이 된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얘도 PP가 되는 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해석 자체가 그들은 discouraged, 낙담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론 지어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맥락상 어색해지고요. 두 번째, 이 첫 번째는 제가 맥락적인 이유를 말했고요. 어법적인 이유도 말해볼게요. 어법적인 이유를 말하자면은 자, concluded는 PP형이야. 과거분사죠.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죠.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 수동 뒤에는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안 나옵니다. 근데 뒤에 대절이랑 목적어가 나왔다. 그렇지? 그러니까 역시나 PP형을 쓰면 안 되는구나. 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become 동사랑 짝이구나. 그래서 conclude라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 문제는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런 문제는요. 학교 가리지 않고 잘 나와요. 이런 게 이제 되게 좋은 문제인데 잠깐 볼게요. 일단 여기에서 이 댐이 가리키는 게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댐이 가리킨 게 누구냐면요. 데이예요. 데이. 그럼 이 데이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데이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첫 문장 many people에 해당됩니다. many people. 미리 그냥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결국 사람들이야. 그럼 우리가 흔히 이 제기대명사를 배울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제기대명사를 언제 써야 되느냐가 제가 제일 중요하다 했었죠. 언제 써야 되느냐? 자, 그럼 질문. 제기대명사 언제 쓴다 했었어? 언제 쓴다 했었어? 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자식들아. 제기대명사 언제 써야 돼? 주어랑 목적어랑 같을 때 70점, 30점이 빠졌어요. 아니에요. 자, 힌트를 좀 줄게요. 어떤 주어랑? 의미상 주어. 됐어?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할 때 그때 쓰는 게 바로 뭐다? 대기대명사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 문장 주어예요. 이 day라는 녀석은. 맞죠? 문장 주어입니다. 자, 그리고 뒤를 봤더니 conclude 뒤에 대절이 있네. 됐어? 근데 대절의 주어가 뭐야? goal setting이야. goal setting. 목표 설정이야. 지금 이 대절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어질까?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됐어? 그러면은 이 them이라는 녀석의 주어는요. themselves라는 녀석의 주어는요. they가 아니라 요놈이야. 요놈. goal setting. 왜? 대절 안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됐어? 대절 안에 소속돼 있잖아. 이게 좀 잠깐만 좀 지울게요. 정신없으니까. 지우고 다시 좀 해볼게. 자, 대절이 지금 요렇게잖아. 요렇게 대절이 있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 themselves의 주어를 찾아보자고. 앞에 쭉 가서 for, 뭐 at least, 그다음에 goal setting doesn't work. goal setting. 이 부분이 바로 주어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에 소속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잘 봐봐. 이 themselves의 의미상 주어는 they가 아니에요. 얘가 아니라 요 놈이 바로 뭐다?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야. 왜? 대절 안에 소속돼 있으니까.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은 goal setting은 누가 보더라도 단수잖아요. 그래서 doesn't로 나와 있고요. 그치? 근데 얘랑 이 themselves랑 어떻게 똑같은 대상이 되겠냐는 거야. 말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주어랑 목적어가 서로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them이라는 형태로 고쳐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학생들이 단순하게 주어랑 목적어랑 똑같을 때 제기대명사를 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이번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어는 대이니까요. 문장의 주어는. 근데 문장 주어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의 주어가 누구인지, 이 녀석의 맥락상, 의미상 주어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전에 제가 저동고에서 이런 문제 나왔다고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형식 구조. 오형식 구조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 중 하나라고 했어요. 자, 복습 좀 해볼게요. 제가 이 제기대명사 할 때 설명했던 겁니다. 복습을 좀 해보자면, 자, 주어 자리에는 예를 들어서 day라고 나왔어. 동사 나오고, 자, 목적어 자리에 예를 들어 힘이라고 나왔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예를 들어 뭐 투부정사 이렇게 한번 나왔다고 쳐보자고. 그럼 이 투부정사도 역시나 목적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투부정사 목적어 자리에 여기다가 만약에 쌤이 them, themselves 이렇게 썼다. 그러면 뭐다? 이거 틀렸다는 겁니다. 왜? 문장 주어는 they가 맞지만 요놈의 의미상 주어는 누구냐? 힘이에요, 힘. 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주어 동사 관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힘을 주어로 봐야 되고 투부정사를 동사로 봐야 되고 얘를 목적어로 봐야 된다는 거. 됐어?
그러면은 him과 themselves는 절대 동일 인물이 될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themselves는 무조건 틀렸다. 그래서 이렇게 냈다고요. 예전에 저동고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었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대기대명사를 쓰는 경우는 주어를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요, 맞춘 분들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를 올바르게 쓴 사람들은 많았는데 이유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심지어 이거를 관계대명사라고 쓰신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뒷문장이 완전하다라고 쓰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둘 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와시냐 대시냐 이렇게 와시나 대시나 이런데 밑줄이 쳐져 있으면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앞문장을 먼저 구문 분석하는 거야, 얘들아. 앞문장 먼저야. 뒷문장이 아니야. 앞문장을 먼저 보면은 the primary reason 주어 나왔어. This happens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this happens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this가 주어고 happens가 동사거든. 선생님 그럼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건가요? 뭐가 생략됐냐면 관계 부사 y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요 사이에. 됐어? 관계부사 y가 생략되어 있어. 선생님 관계부사도 생략 가능한가요?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내가 소위 말하는 기본 선행사, the time, the place, the region 이런 애들, 이런 기본 선행사가 나오면 관계 부사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어찌 됐든간 앞에 the region이라는 주어 나왔고 is라는 동사 나왔어. 그러면 이거 완전한 문장이에요? 이유는 이다. 이거 완전한 문장이야? 아니잖아. 뭐가 없어? 보어가 없잖아. 보어가. 즉 앞에 불완전한 문장 나왔어. 그렇지? 자, 그럼 불완전한 문장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 된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됐어? 그럼 이걸 통해서 일단 첫 번째 우리는 뭘 먼저 파악하는 거야? 아, 여기는 명사절을 이끄는 자리구나. 이걸 먼저 증명을 해야 돼. 근데 그 얘기가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 답안지를 보니까. 됐어? 명사절 자리구나. 명사절을 이끄는 자리구나.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쓰인 대은 관계대명사일 수가 없지.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잖아. 얘들아. 수식어 자리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앞이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여기는 명사절을 이끄는 자리다. 즉 관계대명사 와시냐 명사절 접속사 대시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뒤를 보는 거야. 여기를 증명하고 그 다음 뒤를 보는 거라고. 내가 항상 강조한다고. 얘들아 너네 풀던 대로 풀면 안 된다고. 뒤에가 완전하니까 됐쓴다? 이렇게 풀면 안 돼. 그러면 너네 고등학교 시험에서 다 틀려요. 어법 문제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바보가 아닌데 그렇게 학생들이 문제 푼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앞부분 구문 분석부터 시작을 해야 돼. 이거는 니네가 다음 주부터 우리 내신 대비 하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내신 대비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돼요.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은 무조건 절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정석입니다. 정석. 알겠죠?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자, 그럼 뒷부분을 볼게. 좀 정신없으니까 지우고요. 자, 뒷부분을 보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보어 역할을 하는 거겠죠. 자, 봤더니 주어 나왔어. have tried 동사 나왔어. to do 목적어 나왔어. 근데 to do도 목적어를 받을 수 있어. 그렇죠? 투부정사니까. 그래서 to do의 목적어인 to much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oo much가 여러분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됐어요? 선생님, too much가 어떻게 명사예요? 얘들아, much라는 것 자체에 많은 것이란 뜻이 있어요. 됐어? 그러니까 대명사로 쓰이는 거야, 일종의.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 됐습니까? 자, 뒤에 있는 too fast는 수식어고요. 자, 그럼 뒤가 어떻습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에 완전한 문장 나왔어.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이제 명사절 접속사 that을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앞부분을 먼저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뒤를 본 거지. 여러분이 대부분 이유를 쓰신 건 뒷부분에 대한 분석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볼게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confident 자리인데요. 일단 앞부분을 먼저 보자면 by라는 전치사가 나와 있어. 그래서 비교적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 얘는. 앞에 전치사 나왔으니까 당연히 명사 써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명사로서 뭘 썼냐? believing이라는
동명사를 썼어. 동명사. 됐지? 자, 그러면은 요 지금 by와 ing 사이에 by, ing 사이에 이제 요 자리잖아. 지금 요 자리. 자, 요 자리에다가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러고 문제를 냈는데 이거는 아주 쉽다. 그냥 외워도 되거든. 무조건 부사예요. 무조건.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요 녀석은 이 ing를 꾸며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학생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 선생님, 동명사는 명사니까 형용사가 꾸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요, 그냥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얘들아, 해석을 해봐. believing은 믿는 것이야.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럼 니네가 이걸 한번 해석을 대입해봐. confident는 자신 있는 이고요. confidently는 자신 있게예요. 그럼 니네가 한번 해석을 해봐. 뭐가 더 맞나? 자신 있는 믿는 것. 자신 있게 믿는 것. 자신 있게가 맞다. 우리말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부사로 꾸며주는 거예요. 선생님, 얘는 명사인데 왜 부사가 꾸며줘요? 동명사는 엄밀히 말하면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거잖아. 동사를 임시적으로 명사를 바꾼 거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동사를 꾸며주는 건 누구야? 부사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원래 준동사는 부사가 수식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준동사는 원래 부사가 수식하는 거야. 그래서 confident가 아니라 confidently 이러고 끝났고요. 자,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은 이제 아마 어휘에 좀 더 가까운 거라서 여러분이 좀 풀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릴 건데 제가 답지에 이제 좀 자세히 써놓긴 했거든. 근데 제가 좀 따로 쓸게요. 빈 공간이 없어서 전 그냥 여기다가 빈 공간을 활용해서 좀 필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reach라는 단어, 내가 하나 더 쓸게. enter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배울 때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배우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자,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reach는 뭐뭐에 도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 enter는 뭐뭐에 들어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데 지금 잘 보시면은 을르를 붙인 게 아니라 뭐뭐에라고 지금 해석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왠지 전치사 to 같은 거를 붙이는 게 나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뭐냐? 전치사 to를 붙이지 않는 그냥 얘네들은 뭐냐? 타동사야,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온다는 거야. 됐어? 이런 게 이제 좀 특이한 녀석들이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법책을 보면은 여기에서 그냥 설명이 끝나요. reach나 enter 뒤에는 그냥 목적어가 나온다. 전치사 to나 into를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부가적인 설명이 없거든요. 그 부가 설명까지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reach to라던가 reach into라던가 또는 enter to라든가 enter into라든가 이런 표현은 아예 불가능한 거냐? 아니에요. 아니야. 얘들 쓸 수도 있어. 쓸 수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뜻이 달라져요. 뜻이 달라져. 됐어? 자, reach는 원래 도달하다, 뭐뭐에 닿다, 도착하다 원래 이제 이런 뜻인데 reach to나 into를 쓰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뭐뭐로 뻗다라는 뜻이 됩니다. 뻗다. 주로 손을 손을 뻗는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reach to나 reach into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 내가 내 열쇠를 찾으려고 주머니에다가 손을 이렇게 뻗어서 막 이렇게 뒤적뒤적거려. 됐어? 그럼 이것도 뭐야? reach into my pocket이 되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손을 뻗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enter to와 enter into도 좀 비슷한데 얘네들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에 돌입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뭐뭐에 돌입하다. 그러면 어? 들어가는 거나 돌입하는 거나 뭐 비슷한 뜻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근데 사실 방에 들어간다고 하지 방에 돌입한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돌입한다라는 거는 주로 이제 뭐 어떤 말이냐면요. 어떤 상황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예요. 상황에 들어가다. 됐어요? enter to enter into 보통 이렇게 쓰는데 이제 enter into 하면 다시 한번 뭐다? 어떤 상황에 들어간다, 상황에 돌입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enter into 이런 식으로 뭐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친구 둘이 막 싸우고 있어. 근데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서 친구들을 말리려고 이렇게 하는 막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enter into the situatio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내가 돌입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다른 거지 문법적으로 틀렸다라고 이렇게 문법책 보면 그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 잘못된 설명이에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지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은 아니다라는 거 요거를 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데일리는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자, 우리는 그 다음 진도를 오늘 나갈 건데 어디 할 차례지? 보자.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더라? 밑줄 동사 밑줄까지만 했었나? 유닛 1에? 맞나? 유닛 2는 아마 내가 숙제로만 줬던 것 같은데? 숙제로만 주고 그 진도는 아마 안 나갔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러면은 유닛 2 부분을 좀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64쪽인가요? 자, 여기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미 했던 뭐 내용이라서 뭐 그렇게 뭐 제가 설명할 만한 게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내용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할게요.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돼. 자, 그러면은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명사 대명사의 일치에 대한 건데 우리가 사실 배운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명사의 종류 해갖고 뭐가 쫙 이렇게 막 우리가 작성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결국 대명사의 일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수일치였어요. 수일치. 이게 일단 무조건 제일 중요하고요. 수일치를 풀 때는 뭐가 중요하다? 해석이 무조건 1순위로 중요하다. 라는 걸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자, 거기에서 이제 이 대명사 일치에서 또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게 대명사 종류 구분에 대한 게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명사 종류 구분. 대명사 종류 구분. 이렇게. 수일치는 사실 모든 대명사에서 나올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나 인칭 대명사, 이시냐 대미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거고 지시대명사, 대시냐 도지냐 뭐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뭐 예시로 좀 써드리자면 it vs them 가장 대표적인 거 또는 뭐 이런 식으로 one 쓸래, ones 쓸래 뭐 이렇게 부정대명사로 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that 쓸래 vs those 쓸래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지시대명사 이런 쪽에서도 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인칭대명사예요. 왜 그러냐면 부정대명사나 지시대명사는 낼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 문제를 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좀 까다로웠었고요. 그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수업할 때 필기를 해드렸었는데 그냥 말로만 좀 복습을 하자면 특히 지시대명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문장 내에서 반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주로 비교하는 상황에서 쓰인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리고 that 또는 does가 전치사 명사나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다. 뭐 이런 조건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칭대명사의 수일치 문제는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딱히. 그냥 앞에 있으면 돼. 한 문장 내에서 반복할 필요도 없어요. 전 문장의 것도 쓸 수 있고요. 심지어 전전 문장의 걸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칭대명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문제 내는 거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시험에서 내기 가장 좋은 녀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대명사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인칭대명사 쓸래, 제기대명사 쓸래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는 인칭대명사 vs 다른 대명사라고 보면 됩니다. 인칭대명사 vs 다른 대명사. 일반적으로는 시험을 이렇게 냅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릴게요. 나도 글씨가 작아서 쓰기가 힘들다. 대명사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는 뭐다? 인칭 대명사 대 다른 대명사. 이렇게 보통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뚱맞게 뭐 원 쓸래 아니면은 대 쓸래 이렇게는 문제를 안 낸다는 거야. 부정대명사와 지시대명사를 비교하는 거잖아. 이런 건 안 낸다는 거야. 이런 건 안 내요. 그러면 이제 인칭대명사랑 뭐 부정대명사를 비교한다든가 예전에 고전적인 문제인데요. 아직 쓰지 마세요. it 쓸래 아니면은 원 쓸래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예전에 좀 종종 나왔었어요. 인칭대명사와 이제 부정대명사가 되는 거죠. 근데 요새는 이것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가장 많이 나오는 인칭대명사와 다른 대명사를 비교하는 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는 거.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당연히 인칭대명사와
제기대명사입니다. 오늘 데일리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인칭 vs 제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them 쓸래, themselves 쓸래. 아까 전에 제가 냈던 문제죠.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칭 대명사랑 관계 대명사를 비교하는 문제가 좀 요즘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인칭 대명사와 관계 대명사를 비교하는 건 이 파트에 없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요. 있는지 없는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칭 대명사와 소유 대명사가 있겠습니다. 됐어? 이게 우선순위라고 따지면 돼요. 1, 2, 3순위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인칭 대명사와 소유 대명사는요. 출제율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얘도 역시나 낼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여기 대시냐 도지냐랑 좀 비슷하게 주로 비교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출제율이 높진 않아요. 대부분은 1번이 조금 출제율이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2번도 조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2번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책에 잠깐만 인칭대명사와 관계대명사 비교가 있는지 한번 보고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없네요. 지금 책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거든. 우리가 한번 한 적 있었을 텐데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인칭대명사와 제기대명사는 제가 아까 데일리 할 때도 설명했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인칭대명사와 관계대명사를 비교하는 것, 요거를 조금 제가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고1 2학기 때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 패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빈 공간이 아니 왜 이렇게 책이 빽빽해? 빈 공간이 없어. 여기 있다. 여기다가 좀 쓸게요. 저는요 아래에다가. 자 여기다가 이렇게 별표 치고요. 다시 쓰겠습니다. 인칭 대명사 자 vs 관계 대명사.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인칭대명사와 관계대명사를 비교하는 경우는요, 이제 이것도 상황이 있거든요. 조건이 있는데, 어느 상황에서 이제 이 문제가 나오냐면요, 일단 첫 번째, 이제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제목을 이렇게 쓸게요. 어느 상황에서 출제가 되느냐? 어느 상황에서 출제가 되느냐? 두 가지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한 가지 상황에서 세분화된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계속적 용법이 쓰일 때입니다. 계속적 용법.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말하는 거예요. 콤마하고 위치나 콤마하고 후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두 가지 버전.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두 가지 버전을 보여줄게요. 첫 번째는 컴마하고 위치 쓸래 아니면은 컴마하고 베이스 쓸래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됐어? 이런 식으로. 즉 관계대명사와 인칭대명사를 비교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쉽기 때문에 잘 안 냅니다. 1번 패턴은요. 더 많이 나오는 게 2번 패턴인데 2번 패턴을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자, 2번 패턴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콤마하고 some of which 또는 콤마하고 some of them 이렇게 내는 거야. 그래서 즉 이 some of라는 부분사가 포함되어 있죠. 부분사 이렇게 부분사. 부분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쓸래, 이제 일반 대명사, 인칭대명사 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낸다라는 거죠. 이게 본격적으로 낸 거는 사실은 원래 좀 오래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 문제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많이 냈었거든요. 이제 일상 기준으로 고2에서 제일 먼저 낸 학교는 이제 안국고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2018년도 그때 이제 나왔었는데 2019년까지만 해도 사실 대부분 고2에서나 이 문제를 냈었는데 이 코로나 시대 이후로 갑자기 고1에서 이 문제를 좀 많이 출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법에서. 그래서 이게 좀 한 단계 내려온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작년에도 고1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출제는 보통 단순하게 1번과 같이는 출제가 안 되고 2번 패턴으로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some 대신에 다른 녀석을 당연히 쓸 수도 있어요. 뭐 most of. 우리 왜 그 표현이 있잖아. 그 부분 표현 오브 명사 그거 기억나요? 제가 비율 개념이라고 말했던 거. 뭐 몇 퍼센트 오브, 뭐 some of, most of, all of, the majority of 막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 애들은 다 나올 수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some이랑 most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some을 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제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정말 쉽습니다. 이거는요. 자, 여기 3번에다가 쓸게요. 3번. 잠깐만. 여기 저는 여기 오른쪽에 쓸게요. 여러분 이거 좀 보시면서 하라고. 저는 3번을 여기다 쓸게요. 자, 그래서 풀이법이라고 쓰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대명사의 기본 개념만 알면은 풀 수 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그러니까 기본 특징이라고 쓸게요. 기본 특징만 알면 쉬워요. 쉬움. 자, 관계대명사의 기본 특징이 그러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관계대명사의 기본 특징. 어떤 거냐?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접속사와 플러스 대명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다. 다 알고 있잖아. 그렇죠? 이것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야. 이것만 알면. 자, 즉, 좀 예시 패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패턴으로 나오는 거냐면요. 자, 평범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콤마 찍고 some of them 또는 some of which 이제 둘 중에 하나 이제 뭘 써야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제 밑줄 쫙 그어 놓는 거야.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뭐만 보면 되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속사나 의문사나 관계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콤마는 접속사의 역할을 못한다라고 제가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 문장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고요. 뒷부분은 어떠냐? some of them 또는 some of which. 여기가 주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뒤에는 동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뒤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랑 앞에 있는 주어 동사를 연결해 줄 말이 필요한데 이 연결해 줄 말이 콤마밖에 없잖아요, 지금. 근데 콤마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연결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써야 되는 건가? 최종적으로 some of which라는 형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여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릴게요. 또 왜 확대 안 돼?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거를 지우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어떤 거를 또 추가로 알면 되냐면 즉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제가 그냥 줄여서 썼어요.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가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뭐다? 컴마는 글씨가 굵어서 쓰기가 힘드네. 컴마는 불가능하다. 연결 안 된다는 거예요. 컴마는 연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됐어? 이거를 기억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다고. 이거를 기억하면. 됐나요?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기에 접속사나 의문사나 관계사 셋 중에 하나가 필요한데 콤마로서는 이렇게 콤마만 찍어서는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다가 결론을 쓸게요. 결론. 자, 패턴을 다시 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콤마 찍고 some of which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some of whom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which를 쓴 거예요, 그냥. 자, some of which 어쩌고 나왔어. 이렇게. 그럼 얘는 뭐야? 어법상 올바른 거예요. 됐어요? 여기 오른쪽 살짝만 지울게. 여기. 얘는 어법상 올바른 거야. 자, 만약에 똑같이 주어, 동사, 목적어 어쩌고 some of them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뭡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됐어? 왜? 접속사가 없으니까. 됐어? 자, 세 번째 버전도 보여줄게. 주어 동사 목적어 어쩌고 나왔어. 근데 내가 나는 굳이 some of them을 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접속사를 추가해주면 그만입니다. 어디다가? 여기다가 and 이렇게. 됐어? 그럼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and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고 them이라는 대명사가 나와 있네. 됐어?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which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위에서 얘기했잖아.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합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앞에 and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then을 써야 할지 which 또는 whom을 써야 될지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겠죠? 됐어요? 엄청 쉽죠? 접속사만 찾으면 되는 거야. 아주 쉬워요. 아주 쉽게 풀 수 있는데 근데 학생들이 그냥 괜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일반적인 왔을래 됐을래가 더 어려운 것 같지 이거는 진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 문제를 이제 내신에서 어려워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익숙하지 않은 유형이라서 그래요. 이게 이런 유형을 본 적이 없잖아. 인칭대명사와 관계대명사를 비교하는 이런 유형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알기만 하면요. 껌이야 껌. 겁나 쉽습니다. 그냥 접속사 없네? 그러면 관계대명사 써야지. 이렇게 풀면 되고 접속사 있네? 그러면은 그냥 인칭대명사 써야지. 이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됐죠? 이게 지금 책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필기를 해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못 쓴 거 있는지 못 쓴 거 있으면은 여러분이 좀 추가로 쓰시고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못 쓰신 거 있으면 추가로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이구.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은데, 뭐 기본적인 거 말씀드렸고, 위에 뭐 빈칸 채우는 거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고, 네, 답지에 뭐라 나왔는지도 한번 보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봅시다. 빈칸 부분 같이. 일단 처음에 이제 그 가리키는 것에 알맞은 수의 대명사가 쓰였는지 확인한다. It, each, that. 뭐 당연히 단수겠죠. Them, their, those는 당연히 복수겠고요. 그 다음에 자리에 맞는 대명사가 쓰였는지 확인한다. 자리에 맞는 대명사가 쓰였는지라는 이 말 자체는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했던 잠깐 위로 올려볼게요. 아까 제가 대명사 일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일치랑 대명사 종류 구분 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 설명 나와 있는 거는 수일치에 대한 거고 두 번째 설명에 나와 있는 게 바로 대명사 종류에 대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유대명사는 문장 내에서 소유격 플러스 명사의 역할인지 확인해라. 아까 말했던 건데 주로 비교하는 상황에서 문제에 많이 출제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소유대명사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고양이의 눈은 사람보다 작아 이렇게 하면은 고양이의 눈과 사람의 눈을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사람의 눈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those of human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소유 대명사로 뭐 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집은 니네 집보다 더 커 할 때 그럼 우리 집은 my house는 your house보다 더 크다는 거니까 yours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yours. my house is larger than yours 이런 식으로 your house 즉 소유격 플러스 명사의 역할인지 이렇게 비교 상황에서 주로 많이 나온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기대명사는 동사의 목적어가 의미상 주어겠죠. 이거는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거. 의미상 주어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맥상 대명사가 올 자리인지 혹은 선행사와 뒤에 이어지는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의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인지 확인해라. 아, 여기에 설명이 있었네요.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거. 근데 설명이 진짜 성의가 없죠. 대명사가 올 자리냐. 근데 문맥상이라고 나왔는데 문맥상이 아니에요. 어법상입니다. 이거 설명 좀 잘못 나와 있고요. 혹은 선행사와 뒤에 이어지는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의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인지 확인해라. 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고. 확인하는 방법도 안 써뒀잖아, 지금 여기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했었던 그 아래에 요거 있잖아, 요거. 인칭대명사와 관계대명사 비교하는 거. 요거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용법에 맞는 대명사가 쓰였는지 확인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부분 it과 이제 부정대명사에 대한 건데 얘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출제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it은 특정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로도 쓰이고 투부정사 등을 받는 이제 뭐 가주어라든가 아니면 뭐 가목적어라든가 이런 애들로도 쓰이겠죠. 그리고 비인칭 주어로도 쓰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부정대명사 one, other, another 등은 각각의 쓰임을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쓰임새에 대한 거는요. 사실 저는 어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법에서는요. 오히려 영작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가목적어 같은 경우. 이거는 영작으로 좀 잘 나오는 편이니까. 근데
25 여기에서는 뭐 비인칭 주어로 쓰여, 뭐 대명사로 쓰여, 뭐로 쓰여 이거는요 딱 중3까지예요. 중3까지. 고등부에서는 안 나옵니다. 중3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뭐 이런 식이죠. 본문 딱 주고 난 다음에 어떤 이세 밑줄이 쳐져 있어. 그럼 이 it과 쓰임새가 같은 거 골라라, 다른 거 골라라, 뭐 이런 문제 된단 말이야. 1, 2, 3, 4, 5 해갖고. 이거는 중등부 문제라고. 고등부에서는 이런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 명사와 수식어의 일치. 이거는 수량 형용사로 해서 제가 한번 정리했었죠. many, much와 그리고 few와 little 시리즈에 대한 거였죠. 이거는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암기 쪽에 가까웠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도 실전 문제를 한번 약간의 시간 동안 한번 풀어보고 제가 한 것과 여러분이 한 거를 좀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숙제로 내드렸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많은 문제를 풀어보지는 않을게요. 그러면은 요 해당 페이지에서 여기 65쪽 맨 아래에 8, 9, 10번 있죠? 요 8, 9, 10번? 요 세 개만 한번 해볼까? 8, 9, 10번? 지금 한번 바로 풀어보세요. 시간 약간 드릴게요. 아, 아니다. 잠깐만. 풀었었나? 아, 숙제로, 아, 나 정신이 없어. 미안. 아, 왜 니네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지 했어.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어. 그러면은 그냥 바로 가보자. 지난번에 우리 숙제했던 거를 그러면 바로 좀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밑줄어법에 어디부터냐? 59쪽부터거든, 얘들아. 59쪽. 자, 59쪽부터 해서 여러분이 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좀 질의응답을 좀 받아들이도록 할게요. 숙제 부분. 요거는 그냥 개별 첨삭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이제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요, 혹시 질문하실 부분이 있다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짧게는 5분, 길게는 10분 정도 좀 이제 간단하게 첨삭을 봐드리고 그 다음 진도로 좀 질문 없으면 그냥 바로 다음 진도로 넘어갈 겁니다. 질문할 거 있으신 분들 말씀 주시죠. 이거 안 돼? 무슨 없는 거지? 4번? 4번? 아, 이거 왜 그런 거냐? 여기가 지금 합격 관계되면서 아무것도 없다고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그치? 결과가. 여기가 주어. 근데 수동태 뒤에 목적어를 쓸 수 없다. 그럼 여기는 일단 목적어가 들어갈 수 없다. 잠시사의 명사 제대로 나왔고 잠시사의 명사 목적어 자리가 없고 목적어 자리가 없다. 얘는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들어가야 할 자리가 있어야 된다. 자리가 그 뒤에 완전한 문장. 그래서 틀렸다. 그럼 여기서 얘를 그냥 earn이라고 해줄게. 그럼 earn은 뭔가를 얻다, 벌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럼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인데 그럼 이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해돼서 뭔가 해? 이거는 만약 해석으로 접근하려면 해석을 해본 적 있어. 대부분의 교수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전문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학생들에 대한 권위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9년간의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그들은 누구예요? 교수들이. 그러니까 교수들이 얻은 것, 교수들이 얻은 권위. authority를 대신하는 대명사고 이 대명사가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갑니까? 그들이 권위를 얻는다 하면 딱 떨어져. 됐어요? 또 질문할 거 있는 분 이미 정확히 틀었구만. 너무 쉬웠지 문제가? 다음 시간 데일리 테스트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문제를 너무 잘 풀어갖고. 그러네. 아, 그러면은 우리 내신 끝나고 난 다음에 데일리
내신 끝나고 난 다음에도 데일리 테스트 볼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정도 때 이제 좀 한번 기대를. 질문이 더 없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아, 근데 수민이가 방금 전에 질문 준 게 너무 좋아갖고 정말 좋은 질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분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서 좀 같이 볼게요. 이 질문이 좀 너무 좋았어서 어, 몇 번 문제였지, 근데? 이거요? 이건가? 잠깐만요. 아, 67쪽이요? 67쪽에 4번. 여기군요. 자, 여기를 좀 같이 볼게요. 여기 질문이 좀 좋았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동그라미 4번을 볼 건데요. 동그라미 4번 보시면 are earne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그냥 earn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럼 이제 얘가 왜 정답이 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이 which부터 여기 study 문장 끝까지가 앞에 나와 있는 authority 이 부분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which라는 관계대명사에 이어서 주어 동사가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관계대명사 뒤에 플러스 주어 동사가 나왔다면 이 녀석의 정체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목적어라는 거는 동사의 목적어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둘 중 하나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잘 봐라 얘들아. 만약에 earned라고 이렇게 쓰였어. 그럼 얘는 수동태잖아. 근데 수동태 뒤에 목적어를 쓰냐? 안 쓰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지금 목적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첫 번째. 그리고 by 전치사의 many years 명사 나왔고 of 전치사의 study 명사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쓰여 있을 때 이 which라는 목적어를 어느 자리에 쓸 건데? 쓸 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즉, 더 쉽게 말하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돼버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are earned가 아닌 그냥 earn이라는 이런 타동사로 써줘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얻는다라는 동사가 나왔고요. 그럼 뭘 얻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뒤에 나와야겠죠. 근데 목적어 대신에 뭘 쓴 겁니까? which를 쓴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법상 알맞게 되겠죠. 되셨나요? 근데 이게 꽤나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착각할 수 있고 심지어 주어가 또 대명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석을 제대로 못하면은 또 틀릴 수도 있는 뭐 그런 유형이기도 해서요. 참고로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professors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이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 질문 없죠? 넘어갈게요. 없는 없어 윤영이 있어 혹시?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없잖아. 동혁이도 없고. 자, 넘어가. 아니 있으면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 쉽다며. 난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다. 답지만 봐도 난 다 알 수 있다. 너의 설명 따윈 필요 없다. 난 다음 시간 데일리 테스트에서 나는 A를 못 맞으면 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이 다 지금 그렇게 저한테 말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수민이 제외하고는. 그죠? 아니 어거지로 찾지 말고. 어거지로 찾지 말고. 내가 꼭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학생들이 또 억지로 찾아요. 억지로 찾아갖고 막 되도 않는 거 막 질문하고 실제로 궁금하지도 않는데 막 질문하고 알면서 질문하고 막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네 여러분이 잘 알면 된 거죠 뭐. 자 넘어갑시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잠깐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마 5월 한 둘째 주 이쯤에 우리가 이제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제가 그때 데일리 테스트 결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기억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다가 써놔야지. 다음 시간이라고 쓰면 안 되지. 고1 MR1 5월 초 데일리 테스트 기대해 하트 해놓고 이거 저장하면 되잖아. 그치? 이거를 제가 오늘 영상 올릴 때 썸네일로 올릴게요. 이걸 캡처해서 썸네일로 올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유닛 3 형용사 부사 밑줄 볼게요.
맨날 왜 이렇게 한숨 쉬고 그래. 어차피 여기 진도를 나가든 안 나가든 여기는요. 어차피 다음 시간이 한참 남긴 했지만 어차피 제가 숙제로 내줄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 없어요, 그거랑. 네. 오늘 진도 여부랑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거요. 금방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자, 다음 볼게요. 뭐 한숨 푹푹 쉬어. 야, 지금 8시 16분인데 그럼 14분 남았는데 뭐 하자고. 자, 아이디어 있으면 제시해봐, 그러면. 14분 동안 유익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한번 제시해봐, 동혁아. 뭐라고요? 고등학교. 어, 어, 얘네한테 물어보세요. 야, 얘네한테 끝나고 물어보세요. 카톡 알려줄까, 얘 거? 동혁이 네 거 카톡 여기다 띄울까? 저기 미안한데 저는요 고등학교를 20년 전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랑 니네가 고등학교 다닐 때랑은 아예 달라요. 아예 환경이 다릅니다. 아예 환경이 달라.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고등학교 생활을 내가 안 다녀봤는데 얘들이 나보다 100만 배 훨씬 잘 알지. 저기 물어봐. 수민이 이따 카톡 해서 좀 알려줘. 고등학교 생활 지금 이래 하면서 알려줘. 자, 또 시우 혹시 뭐 아이디어 있어? 응? 유익한 거라고 했잖아. 유익한 거. 유익한 게 아니잖아. 수업에 관련된 유익한 게 아니잖아. 이 자식아. 어? 공부 관련 소리요? 공부 관련 소리 어떻게 유익할 게 있나요? 공 내가 떠오르는 게 없는데? 내가 떠오르는 게 있으면 말해주고 싶은데 떠오르는 게 없는 걸? 아니 떠오르는 게 없어요. 아니 니네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알 텐데 공부 관련 썰이랄 게 뭐가 있어? 그냥 맨날 학교 가서 공부해, 학원 가서 공부해, 독서실 가서 공부해, 집에 가서 뻗어. 똑같은데 뭐. 아니 니네나 나나 다를 게 없는데 뭔 공부 관련 썰이 뭐가 있어요? 제 썰은요 유익한 썰이란 게 없어요. 제가 겪었던 경험은요 유익한 게 없어요. 대부분 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힘들었던 경험 아니면은 그냥 겁나 재밌는 얘기.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겪었던 거. 근데 둘 다 수업과는 무관한 유익한 건 아니잖아요. 이 수업 시간이야. 이 소중한 시간, 시간 다 벌써 2분 지났는데 이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이야기에 때우라고요? 아니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스톱할게요. 이거는 제가 저의 어떤 이 프로페셔널에서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아니 우리 수업하러 왔지 내 이야기 들으러 왔어? 그리고 내 이야기 별로 궁금하지도 않잖아. 뭐가 궁금해? 그냥 이 수업을 하루 때우고 싶어서 그런 거지. 내 이야기가 뭐 궁금해갖고 니네들이 물어보긴 그지깽기 같은 것들아. 아이고 마스크 내려갔어. 자 보겠습니다. 형용사 대표. 뭐 더 의견 제시할 거 없죠? 없죠? 없잖아. 승우 혹시 뭐 있어? 없지? 그치? 예진이 혹시 뭐 있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답정너 아니에요. 답정너 아니야. 혹시 뭐 있어? 선생님 뭐 있어? 없잖아. 윤영이 있어? 현수, 수민이, 윤슬이. 없잖아. 어. 아니 뭐 있으면 얘기를 해봐. 그러면 내가 유익한 거면 내가 얘기해 줄게. 얼마든지 얘기해봐. 없지 니네도. 머리 막 짜내봤자 없지. 쉬는 시간에 생각해 놓든가 그러면. 없잖아. 수업할게요. 어. 다음 시간에 생각해 오세요. 다음 시간이 없다고요? 왜 없어? 수요일 날 수업 안 해?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우리가 데일리 테스트 할 때도 얘기를 했던 건데 형용사와 부사를 구분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제가 풀이법을 전에 썼었습니다. 그렇죠? 설명을 해주기도 했었고요. 다시 한번 그냥 복습해 볼게요. 필기는 자유입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여러분 필기를 하셨을 걸로 제가 생각하니까. 자,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무조건 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형용사나 부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요.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제목을 이렇게 안 쓸게요. 죄송해요. 형용사 또는 부사 밑줄. 있으면 문제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문제 유형이라고 좀 제목을 써줄게요. 문제 유형. 문제 유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예요. 이게 거의 출제율 90%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1번 유형이에요. 이게 출제율 90% 이상. 됐어?
2번 유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유형도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잘 내진 않더라고요. 학교도 그렇고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잘 내진 않는데 뭐냐면요. 바로 급입니다. 급. 어, 좀 이렇게만 쓰면 좀 너무 성의 없죠? 적절한 급 사용. 여기서 말한 급이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원급, 비교급, 최상급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원급 써야 되냐, 비교급 써야 되냐, 최상급 써야 되냐라는 겁니다. 사실 얘기만 들었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원급을 써야 되는 경우 뭐 as 사이에 쓴다. 뭐 비교급을 쓰는 경우 뒤에 than이 나온다. 뭐 최상급을 쓰는 경우 앞에 더가 붙고 뒤에 주로 전치사 in 또는 ove가 온다. 뭐 이런 뭐 사실 중학교 때 배우는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적절한 급 사용에 대한 게 뭐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모의고사에서 이제 종종 나오던 문제로서 이 에즈원급 에즈에 대한 문제가 좀 종종 나오기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사실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 이거는 쓰지 마세요. 제가 막 휘갈겨 쓸 거니까. as 사이에는 원급이 나온다는 거를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딩 때 배웠던 as 원급 as는요. as fast as 막 이런 것만 배웠단 말이야. as early as 막 이런 것만 배웠어. 즉 무슨 말이냐면 as 사이에 한 단어 나온 거에만 우리는 익숙하다는 거야. 한 단어가 나온 거. 오케이? 근데 당연한 말이지만 한 단어만 쓸 필요가 없어요. 한 단어만 쓸 필요가 없어. 두 단어, 세 단어, 100단어 써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s랑 as를 엄청 멀리 떨어뜨려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more 막 요딴 거 써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틀린다. 왜 많이 틀리는 줄 알아? 이거를 as라고 생각을 못 해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 as가 또 뜻이 좀 많냐. 그러니까 이건 뭐뭐 할 땐가? 뭐뭐로서인가?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앉았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종종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에즈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 사이에 비교급을 써놓는 막 이런 식의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었는데 당연히 에즈 사이에 있으니까 more가 아니라 원급, many 또는 much를 써야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문제에 나오기도 했었다. 그리고 이 적절한 급 사용에 대한 거는요. 사실은 이제 어법도 어법인데 영작에서 특히나 학생들이 정말 많이 못 씁니다. 제가 전에 우리 반에서 했었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내가 영작을 한번 시켜본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쉬운 문장을. 근데 맞춘 사람이 한 절반밖에 안 됐었어요. 우리 반에서 기억이 안 나네. 어떤 거였냐면요. 나는 너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어, 이거거든요. 얘기 나온 김에 해볼까? 영작 한번 해보세요. 이거 했었나? 내 기억이 안 나. 이거 한번 영작 한번 해보세요. 응. 나는 너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다는 have 쓰면 돼요. have 동사. 틀릴 것 같은데. 벌써 썼어요? 머릿속에 했어. 쓰라고 재수 없어. 네 머릿속을 내가 열어볼 수는 없잖아. 난 눈으로 볼 거예요. 저는요. 아니면 뭐 교감할까? 여기 뭐 머리 맞대고 이렇게 교감할. 써서 보여주세요. 써서. 되게 쉽거든요. 하지만 아니. 이제 쓰신 것처럼 보여줄까요? 수민이 써서.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까지 안 숨겨붙이는데. 써봤어, 혹시? 와. 음. 아니, 뭘 그렇게 고민하고 그래? 그다음에. 알았어, 알았어. 그래, 봐봐. 아니, 뭐야. 봐봐. 왜? 마침, 어, 음, 마침, 음, 그치. 알았어. 아니, 뭐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네네. 자, 음,
네네네. 잘 봤습니다. 야, 정말 다양한 답이 나왔어요. 정말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의도를 안다면은 이제 제대로 이제 썼을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잘 보세요. 아직 이거 쓰지 마. 그냥 보기만 해봐. I have money as much as you. 이렇게 쓰신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신 분들이 제일 많이 쓴 오답이에요. 이렇게 쓴 게 제일 많은 오답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오답. 네. 자,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I have as much money as you. 됐어요? 요게 답이에요. 요게. 요게 정답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영작을 전혀 어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지금 열심히 지우는 분들 딱 걸렸습니다. 뭐 지우고 펜으로 찍찍 긋고 막 지우개로 막 이렇게 지우고 딱 걸렸어. 자, 어, 자, 봐봐. 어려울 게 없어요. 전혀 어려울 게 없어. 얘들아,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영어로 못 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론 힌트 단어는 much를 줄 거예요. 이렇게 much를 줄 거야. 그럼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쓰면 되냐? I have much money.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렇지? 이거 영작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 그럼 여기에서 뭐만 추가된 거야? 너만큼. 이것만 추가된 거잖아. 그렇지? 그럼 너만큼이니까 뭐 추가하면 돼? 뒤에 as you 쓰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쓴다면 as you do 이렇게 쓰면 좀 더 정확하겠죠.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근데 얘 빼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요. 원래는 do를 쓰는 게 좀 더 정확하긴 합니다. 원래는요. as you do. 이게 좀 더 정확해요. 자, 그러면은 as you do까지 썼어. 근데 우리가 여기 as 썼으니까 as 1급 as로 써야겠죠? as 어디다가 쓰면 돼요? you는 앞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형용사 앞에다가. 됐어? 이러면 완성이잖아요. 얘랑 똑같잖아. 그치? 어려울 게 없어. 어려울 게 없어. 근데 여러분이 많이 틀려. 막 뭐 기상천외한 답이 막 다 나와. 뭐 에즈에즈 사이에 막 이상한 거 막 들어가 있고 정말 기상천외한 답이 많이 나오는데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전혀 어려울 거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영작을 해야 되는 상황에는요. 기본 영작을 먼저 하고 에즈에즈를 마지막에 쓰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써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라. 고등학교 수준의 영작에서 이 정도 수준의 영작이 나오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훨씬 어려운 게 나올 거 아니야. 제가 그 좀 시험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제가 여기 갤럭시 탭에는 이 지금 시험지를 안 넣어놔갖고 이제 여러분이 만약 다 등원하게 되면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시험지를 실제로 보면은요 이게 2년 전 가자고에서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2학기 중간고사인가 때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에즈원급 에즈를 활용해서 영작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에즈원급 에즈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순서 배열 문제였거든요. 변형도 없었어. 근데 정말 싹 다 틀려왔어요. 학생들이.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이랑 이유가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이랑.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하는 영작이 뭔가 되게 막 머릿속에 막 이렇게 헷갈린 거야. 전혀 헷갈릴 거 없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영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as는 일단 머릿속에서 지우고 시작하자고요. as 해석은 다 할 줄 알잖아. 뭐뭐만큼 뭐뭐한. 이거 다 할 줄 알잖아. 그렇지? 그럼 뭐뭐만큼에 해당하는 말 그냥 빼고 해석 빼고 영작하라고. 그럼 빼면은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I have much money. 이거 영작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I have much money 써주고 너만큼이라는 요 뭐뭐만큼을 뒤에다 추가해주면 되겠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이니까 as you do 또는 뭐 as you have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as를 한번 썼으니 앞에도 as를 써줘야겠죠. 형용사 앞에다가 이렇게 as를 써주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사실 형용사 대 부사에 대한 거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설명도 해드렸었는데 이 적절한 특히 영작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취약점이 좀 보여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 이 부분을 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 이제 우리가 진도가 좀 나중에 이거를 나가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책에다가
그냥 여기 유닛 3번부터 그냥 진도 나가야 된다라고 좀 체크해 주시면은 다음번에 저한테 말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숙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숙제는 한참 뒤에 검사하겠네요. 오늘이 잠깐만요. 잠깐만. 좀 계산해야 될 게 있어서. 숙제 안 내줄게요. 숙제 없습니다. 내신 대비가 끝나고 나면요. 그때 아마 제가 여태까지 우리 학원에서 해본 결과 숙제를 제대로 해오는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일단은 숙제 없고 그냥 내신 대비 끝나면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우리 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